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과학기술을 통해 현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위해 우표 크기만한 양방향 촉각 패드를 개발했다는 카이스트 조영호 교수. 이 작은 기계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손끝으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걸 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기존에 있는 점자 패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점자 패드는 그 화면에 그 점자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점자 스위치를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청각 장애우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손가락 끝 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점자 패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정상인의 생각이지 오히려 시청각 장애우의 입장에서 본 점자 디스플레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이 사람 손끝에서 손끝만큼 한 영역에서 점자를 보여주고 그 점자가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사람이 손으로 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크기를 아주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소통을 할 때 인간과 소통하는 기계를 만들 때 그 소통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떠한 영역에서 소통의 영역과 주제를 잘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점자 패드는 점자가 12개의 핀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의 핀을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높이 올려서 센 자극을 손끝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손끝은 자극의 크기도 감지를 하지만 진동도 같이 감지하는 수용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만 크게 할 것이 아니고 작은 자극을 주더라도 작은 진동을 같이 주면 그 두 개의 자극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인간은 아주 큰 자극으로 인식하게 돼서 인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점자 패드는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구동기를 아주 큰 걸 썼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구동기가 필요 없겠죠. 작은 구동기를 써도 진동을 같이 주면 얼마든지 인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훨씬 얇게 그리고 면적이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런 점자 패드의 크기가 우표 내지는 단축 크기만한 크기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패드를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터치 패드라든지 점자에서는 한쪽은 입력만 줄 수 있고요. 기계에 입력만 줄 수 있고 한쪽은 점자에 출력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 소통이라는 것은 양방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에게 점자를 출력도 하고 인간이 점자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입력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인간과 기계가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개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겐 편리함을, 학생들에겐 발상의 전환을 심어주려는 조영호 교수.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도 가르쳐주곤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통의 영역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소통의 영역을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소통의 영역에 새로운 소통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창의력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창의적인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가 맞습니까?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가 맞습니까? 답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어진 질문, 습관적으로 있는 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판이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핵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 인간과 손끝으로 소통하는 기계, 이 촉각 패드는 만들려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기계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지식이 융합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융합돼서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양방향, 방향도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졸업이 목표는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졸업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학생들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결국 소통에서는 소통의 영역과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자기가 할 영역,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을 때 실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을 보고 다른 주제를 찾아서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그 자기가 가진 창의성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창의성과 그 실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연구할 때 이 얘기를 하지만 연구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연구는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걸 하는 걸 취미생활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는 연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연구입니다. 결국은 연구의 목적은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많은 사람들을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게 연구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이 학습을 공부를 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보다 행복하고 보다 기쁘고 보다 좀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손끝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거나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방식, 이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